한 공간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맞대게 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 지수 씨와 시어머니 영애 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철저하게 깔끔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도 정해진 자리가 있어야 했고, 청소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일상의 의식이었습니다. 반면 영애 씨는 손이 빠르고 실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꾸려오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신만의 효율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셨죠.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첫날, 그들의 서로 다른 세계는 주방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영애 씨는 설거지를 끝낸 냄비를 대충 헹궈 물기를 털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영애 씨에게는 이것이 수십 년간 이어온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지수 씨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곧바로 냄비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위생상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할게요. 지수 씨의 단호한 한마디와 함께 냄비는 다시 한번 깨끗한 세제로 꼼꼼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냄비를 다시 닦는 며느리의 모습. 그 행동은 영애 씨의 수십 년 습관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과 냉랭함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첫날부터 그들의 표정은 이미 얼어붙은 겨울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며느리가 냄비를 다시 닦는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한데,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수십 년간 주부로 살아온 자신의 노하우와 기준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한 듯한 불쾌감이었습니다. 그 불만은 목구멍 아래로 억지로 삼켜졌습니다. 지수 씨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준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내 집에서 우리 집의 기준을 무시하고 어머님 방식대로만 하시려 하지?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경계 침범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완벽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대화는 공손했고 표정은 최대한 온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미 서로를 불편하고 거슬리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시어머니의 대충대충 하는 듯한 습관을 비위생적이라고 판단했고, 영애 씨는 며느리의 지나친 깔끔함을 유난스럽고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습관과 기준의 충돌은 사실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기준이 표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이 옳은 기준이라고 굳게 믿었고 상대방에게는 그 기준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평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는 점점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수 씨가 거실에 복잡해 보이는 전기 콘센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케이블 타이로 묶어두면 영애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이 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풀어 제 방식대로 늘어놓았습니다. 물건의 위치,
수건을 접는 방식,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법까지 사소한 모든 것에서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새로 사서 정리해둔 수납용품들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지수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정리해뒀는데 왜 자꾸 제 기준을 무시하고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영애 씨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만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내 기준이 전부 기준이냐?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사는 것도 안 되는 거냐? 내가 유별나게 구는 건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틀렸다고 하는 거냐? 서로에게 날 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존중받고 싶은 자신의 공간을 주장했다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톤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쫙 갈라진 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자 아들인 도윤 씨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무력한 태도는 오히려 두 여인 모두에게 더 큰 실망감과 외로움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수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해서 좋은 삶을 꿈꿨는데 내 공간도, 내 생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이 되었구나.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영애 씨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고 그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짐이 되거나 민폐가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한 채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에만 몰두한 채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사랑이 아닌 절망과 오해로 가득 찬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의 냉전 끝에 지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오랜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는 지수 씨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한마디 조언을 건넸습니다. 지수야,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내 집에 끼어든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가족이 된 사람이야. 너의 삶에 맞춰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삶을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그 말은 지수 씨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지수 씨는 늘 시어머니를 내 공간을 침범한 사람이나 내 기준에 맞추지 않는 사람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가족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고수했던 내 기준은 시어머니는 강요로 느껴졌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수 씨는 깊은 자기 성찰 끝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기준을 강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수 씨는 갈등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겠다는 용기를 냈습니다. 결심을 굳힌 지수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날 선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대화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제 방식만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효율적으로 살아오신 어머님의 지혜시죠. 영애 씨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사과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 나름의 방식이 있고 그게 저에게는 익숙하고 편해요. 어머님 방식이 저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어머님께 배울 점도 분명히 많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기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수 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 영애 씨의 다쳤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다름 때문에 충돌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하자고 말해준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등 해결의 첫걸음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진심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마침내 협력의 첫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첫 번째 공동과제는 바로 주방 규칙 만들기였습니다. 함께 부엌에 앉아 큰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냄비는 어머님 말씀처럼 바로 말리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저는 위생 때문에 꼼꼼하게 닦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럼 제가 냄비를 모두 꼼꼼히 세척한 다음 어머님께서 바로 건조대에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영애 씨는 며느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수납은 어떻게 할까? 나는 자주 쓰는 건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게 편한데. 지수 씨는 말했다. 자주 쓰시는 것들은 어머님 편하신 대로 두시되 정리도구함에 제자리를 지정해서 다 쓴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넣어두는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들은 이렇게 시어머니의 실용적인 방식과 며느리의 규칙적인 방식을 섞어 주방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습니다. 탈무드는 법은 더 강한 자의 것이 아닌 합의된 공동규범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든 이 주방 규칙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종이에 규칙을 적어내려가는 이 공동 작업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하나의 공동 규범 속에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더 이상 냉랭한 기운이 감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영애 씨가 조용히 싱크대 옆에서 지수 씨가 사용했던 도마와 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영애 씨는 이제 며느리의 방식대로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주방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영애 씨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며느리의 미소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끓고 있는 찌개 냄비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떠서 맛을 보더니 부족한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한 꼬집을 넣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며느리의 요리를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은 습관과 기준을 두고 다투는 싸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품고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조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틀을 깨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 속의 모든 갈등은 결국 나와 너의 기준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옳음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